지금처럼 버티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더 밤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단순한 노화 탓으로 넘기면 그날부터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드시지만 약은 일시적인 진정일 뿐 몸의 회복을 막는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저는 35년간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를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불면이 아니라 불면을 방치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 대신 음식을 바꿔서 숙면을 되찾는 첫걸음을 안내합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자는 방법,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식단, 그리고 단 3일 만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제를 늘리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손주 얼굴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불면은 멜라토닌 저하에서 시작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60세 이후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몸이 자야 한다는 신호를 놓치기 시작하면 피로는 단단하게 쌓이죠. 하지만 식습관 교정만으로도 약을 줄이고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취침 전 3시간엔 약 대신 수면 도움 음식을 한 가지 넣어보세요. 피곤이 누적되면 바로 식단 노트를 작성해 보시고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되살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불면을 이겨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선자 75세님은 3년째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한 알로 잠들었지만 이제는 두 알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손주 얼굴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권했지만 선자님은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녔고 모두 같은 말만 들었죠. 나이 탓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선자님을 만났습니다.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저녁 8시 이후 커피를 드시고 취침 전엔 과자를 드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멜라토닌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선자님께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수를 넣어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저녁엔 아몬드 한 줌과 연어 한 토막을 추가하셨습니다. 5일 만에 선자님은 자연스럽게 6시간을 자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운하다고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약은 잠을 억지로 끌어오지만 음식은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3단계 음식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잠을 방해하는 진짜 범인 멜라토닌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뒤척이는 이유는 멜라토닌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지만 60세 이후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몸이 자야 한다는 신호를 놓치기 시작하면 피로는 단단하게 쌓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멜라토닌은 약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다시 켜야 한다고요.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덮을 뿐이지만 음식은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김태순 71세님은 매일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죠. 검사 결과 멜라토닌 수치가 젊은 사람의 40%도 안 됐습니다. 이후 제가 제안한 식단을 실천하셨어요. 아침엔 바나나 1개, 저녁엔 꿀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5일만 실천하자 연속 수면이
2시간 늘었습니다. 한국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60대 이상 어르신 중 85%가 만성 불면을 겪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멜라토닌을 자연적으로 회복한 그룹은 3주 안에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멜라토닌을 다시 켜는 첫 번째 방법은 트립토판을 섭취하는 겁니다.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우유, 바나나,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세요.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체내에 최대 8시간 머물며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후 커피를 드시는데 이게 저녁 수면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저녁 9시 이후엔 조명을 주황빛으로 바꿔보세요. 청백색 조명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지만 따뜻한 주황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조명 하나만 바꿔도 잠드는 시간이 20분 이상 빨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아몬드, 호두,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저녁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만 드셔도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박영숙 69세님은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었죠. 아몬드 열알과 바나나 반 개를 저녁마다 드시자 5일 만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연속 수면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고요.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평균 30% 개선됐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되살려주는 영양소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소량의 당분으로 인슐린을 살짝 올려 트립토판이 뇌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우유에 꿀 한 술을 넣으면 최고의 수면 음료가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5알에서 10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수면에 최적화된 과일입니다. 특히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다섯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생각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주 3회 정도 저녁 식사에 추가하시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최정의 74세님은 매일 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연어를 주 3회 드시기 시작하자 2주 만에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밤에 뒤척이는 횟수도 줄었고요. 캐나다 수면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입면 시간이 평균 25분 단축했다고 합니다. 뇌가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체리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요. 체리 주스 한 잔만 마셔도 멜라토닌 수치가 즉시 올라갑니다. 시중에서 무가당 타트 체리 주스를 구하셔서 취침 2시간 전에 드셔보세요. 일곱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가장 강력한 트립토판 공급원 중 하나예요. 저녁 6시 이전에 손바닥 크기로 섭취하시면 저녁 무렵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 밤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여덟 번째는 키위입니다. 귤
뉴질랜드 연구에서 키위 2개를 취침 1시간 전에 먹은 그룹은 수면 시간이 평균 13% 늘었다고 해요. 키위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8가지 음식을 조합하면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가리개지만 음식은 공장을 다시 돌립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잠을 다시 켜는 3단계 음식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유, 아몬드, 연어로 기본을 다졌다면 이제 강화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멜라토닌을 직접 보충하고 수면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녁 6시 전에 닭가슴살 한 조각을 드세요. 닭가슴살은 트립토판을 폭발적으로 올려줍니다. 저녁 6시에 드시면 밤 10시쯤 멜라토닌이 최고조에 달해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 파트체리 한 컵으로 멜라토닌을 직접 보충하세요. 파트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약처럼 빠르게 작용하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시중에서 무가당 파트체리 주스를 구하시면 돼요. 최정남 73세님은 매일 밤 3시간씩 뒤척였지만 닭가슴살과 파트체리를 5일간 실천하자 40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특히 체리물 한 잔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그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영국 노선부리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파트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그룹은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었다고 합니다. 입면 시간도 평균 17분 단축됐고요. 이 정도면 약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 수면 루틴에 조명 관리를 더하세요. 저녁 9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주황빛으로 바꾸고 밝기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청백색 조명은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넷째, 4초 들이마시기, 6초 내쉬기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2초간 내쉬세요. 이걸 10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김순례 70세님은 호흡법을 5일간 실천하자 입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숨 쉬는 게 어색했지만 3일째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갔다고 하세요. 호흡은 멜라토닌을 직접 만들진 않지만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라벤더 향기를 활용하세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로 침실에 퍼뜨려 보세요. 라벤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본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기를 맡은 그룹은 수면 효율이 20%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감이 높은 분들에게 효과가 뚜렷했어요. 향기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현숙 68세님은 매일 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씩 하자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어요. 특히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는 동작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일곱째, 체온 관리를 신경 쓰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조격을 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게 멜라토닌 분비와 맞물려 효과가 배가 돼요. 여덟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위장이 일하느라 잠을 방해합니다. 소화가 끝나야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됩니다. 아홉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후 늦게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악영향을 줍니다. 낮잠은 에너지 충전용일 뿐 밤 수면을 대체할 순 없어요. 열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몸이 체온을 낮추느라 에너지를 쓰고 너무 추우면 긴장하게 됩니다. 적정 온도가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강화 루틴을
실천하면 수면이 완성됩니다. 음식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생활 습관을 더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3일 안에 변화를 체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줄이고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데 필요한 건 단 3일입니다. 3일만 제대로 실천해보면 아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잠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저녁마다 만들어진다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불면은 나이 탓이고 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불면은 멜라토닌 저하 때문이고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수면제는 점점 늘어나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며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낮엔 졸리고 밤엔 잠 못 이루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작은 병도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3일 안에 입면 시간이 단축되고 일주일 안에 아침 두통이 사라지며 한 달 안에 수면제를 끊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박정숙 70세님은 3일 챌린지를 달력에 표시하며 실천했습니다. 첫날엔 입면 시간이 20분 단축됐고 셋째 날엔 아침 두통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엔 아침에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꾸준함이 멜라토닌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3일만 제대로 지켜보세요. 몸이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3일 안에 나타나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지만 가족과 함께 쓰면 식단 챌린지를 진행하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손주들에게도 말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수들 넣어두세요. 단 하루만 해봐도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몬드, 연어, 체리를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3일간 실천 일지를 쓰고 입면 시간과 깬 횟수를 기록해보세요. 숫자로 보면 변화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달력에 표시하며 실천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시간에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음식과 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밤에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낮에 깨어있는 거예요. 낮과 밤의 리듬이 맞아떨어져야 진짜 건강한 생활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3일 뒤엔 손주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잠드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